소년범 전력을 인정한 배우 조진웅 씨가 잘못을 책임지겠다면서 은퇴를 선언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30년 전의 죗값을 물어야 하냐 아니면 묻어야 하냐 말이죠. 자, 그 전에 먼저 허준 변호사, 이 사태가 불거진 게 이제 한 매체의 보도였죠.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진웅 씨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조진웅 씨가 미성년자이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던 1994년에 최소 3대의 차량을 절도했다는 혐의, 그리고 특가법상 강도강간,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여겨지는데 이런 혐의 등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실제로 한 절반 정도를 소년원에서 살았다. 이런 제보자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04년 극단 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폭행으로 입건이 됐고 만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보도를 했거든요. 이게 더 충격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조진웅 씨가 물론 뭐 조직폭력배 역할을 한 적도 있었지만 가장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한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잊혀져도 될 범죄는 없다라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은퇴까지 나왔고, 근데 조진웅 씨가 그런데 자, 이 모든 의혹, 이제 허주연 변호사가 짚어준 거는 한 매체의 보도고, 이 모든 의혹을 다 인정하고 은퇴했던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 밤에 늦게 입장문을 냈었을 때 미성년 시절에 잘못이 일부 있었음은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이 그 소년원에 갔던 그 시절의 그 일은 친구들 여러 명과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폭행 부분은 무관하다라는 점을 입장문에서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어디까지 관여가 됐고 어디까지가 잘못이고 본인 잘못이 없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성폭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진웅 씨의 그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했던 매체는요, 조진웅 씨의 이 모습이 피해자들의 상처를 건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76주년 광복절은 전설적인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께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오신 영예로운 날이었습니다. 곳곳에 서려 있는 장군님의 흔적과 그 흔적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보자는 해당 매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뭐 정의로운 모습의 독립투사 이미지로까지 포장이 됐고, 그걸 보는 피해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걸 보도했던 매체의 기자들이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허준 변호사, 형사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뭐 한 변호사가 이 매체의 기자들을 수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는 보도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변호사 주장으로는 마치 조진웅 씨를 장발장에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이 소년법 취지상 뒤늦게 이 보도를 하고 한 사람에게 낙인을 씌우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소년법의 취지는 교화가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고발을 결심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법 70조를 보면요. 담당하는 기관, 그러니까 소년 보호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이 그 내용에 관해서 질의응답, 조회응답을 요청을 받았을 때 재판이나 수사나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응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그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조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이 변호사의 취지 자체는 이 고발을 통해서 일단 기자들을 고발을 해서 이 기자들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체관계를 밝히고 어떤 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인지해서 처벌해달라, 이런 취지로 고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열면 안 되는 걸 열었다. 그러니까 소년법에 따르면은 소년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 소년법이라는 게 이 특별한 형사법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형사 미성년자 소년들은 아직까지 판단 능력이 미숙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좀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낙인 효과로서 더 이상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응보의 기능만 강조하기보다는 교화에 보다 목적을 맞추어서 이 아이들이 실수로 저지른 혹은 판단 능력 미숙으로 저지른 죄를 씻고 죄값을 치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화해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 시절에 받은 소년 보호 사건, 소년 보호 처분은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소년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소년의 보호 처분,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항 때문에 이 조진웅 씨의 이 사태가 갑론을박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금 법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 쪽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돼 있습니다. 양쪽 의견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소년법의 1조나 32조에 따르면 사실은 소년 보호 처분은 소년들이 갱생하거나 교화돼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 법전원의 명예교수로 계신 한인섭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진웅 청소년 시절의 잘못은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고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사회적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교화가 돼서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용해야 된다. 즉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또는 마음의 상처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법적인 책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까지도 함께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그 조진웅 씨 사태를 두고요, 이남희 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비행 청소년에게 희망의 상징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지금 이 발언을 좀 술렁술렁하거든요. 누가 왜 그런 발언을 일단 한 우리 거죠?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예. 기소 그 수사권 분리하는요. 거기에 박찬훈 자문위원장이 SNS에서 올린 글이 지금 화제 내지 논란,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조진웅 씨에 대해서 글을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끼다. 네.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린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요. 뭐라고 했냐면은 소년 보호 처분은 교정과 보호를 통해서 소년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 보호 제도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갱생은 가능하다. 이런 희망의 상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일단 조금 전에 김재련 변호사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피해자는 계속 그 소년범 시절 범죄 때문에 계속 가슴 아파하는데 이렇게 감싸기만 해서는 되느냐 이런 반론. 그리고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소녀 때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뭐 폭행 논란이라든지 성인 이후에도 좀 논란됐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희망의 상징이다. 이 발언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희망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어떤 모범이 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소년 보호 처분을 통해서 본인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 들어와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진웅 씨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조진웅 씨는 지금 연예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어떤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역할을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즉 그냥 조진웅 씨가 일반인으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문제지만 나와서 정의로운 모습의 형사 역할도 하시고 또는 뭐 정부에서 하는 여러 역할에도 일부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피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공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공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저 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
뭐 그냥 객관적인 조진웅 씨를 빼고 네. 소년범 제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조진웅 씨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진 변호사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주진웅 배우가 자신의 어떤 범죄 사실을 모두 다 공개를 한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자신의 분분에 충실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네. 비로소 진정한 비행 청소년이 제대로 교화된 결과로서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사후 조치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제까지 주진웅 배우는 물론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과거 범죄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배우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직업적인 활동을 해와서 거기서 성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죄를 저지른 비행 청소년들이 직업적으로 성공만 하면 다 희망과 교화의 상징이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거는 등가로 교환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조진웅 배우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제서야 희망의 상징으로 다시 진화를 할 수가 있으려면 네. 지금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자신의 죄값을 씻기 위해서 물론 형사처벌은 끝났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어떤 문제는 끝났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이런 범죄를 저지른 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비행 청소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뭐 추가적인 이제 입장이 더 나올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과거의 죄값을 물어야 하냐 묻어야 하냐 이거 의견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진웅 배우에게 나 과거에 폭행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허철 감독이라는 영화 감독이 본인의 SNS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11년 전 2014년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조진웅 배우가 자신의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때 조진웅 씨가 나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지나도 사과를 안 했고 당시에도 매니저가 대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진웅 씨한테 화가 치밀었었는데 최근 보도를 통해서 조진웅 씨의 과거 이력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는 그랬었구나 하면서 이번엔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은퇴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화가 나더라. 그러면서 내가 한 대 때릴 수 있겠다. 그 대신 너무 이렇게 물러나지 말고 나한테 사과를 해라. 그리고 진정한 용서받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허 감독 같은 경우는 폭행을 당했지만은 용서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와중에 이제 계속 과거에 조진웅 씨가 했던 그 발언들도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분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6년 1월에 한 이제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저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진웅 배우가 맡았던 역할 자체가 정의로운 형사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피해자분들이 과거의 아픔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고 그걸 연기를 하면서도 그런 피해자들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연기하는데 힘들었다고 본인이 거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지금의 조진웅 씨한테 대입을 해보면 네. 과연 지금의 조진웅 씨의 저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소년 교화의 역할 또는 효과 이런 부분들과 대비됐을 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쨌든 본인도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뭐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은 뭐 교도소를 가거나 아니면 뭐 벌을 받아가지고 다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겪고 있는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네. 잊혀지지 않는 상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공감하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온종일 시끌시끌하던데 일단 어떻게 시끌시끌한지도 궁금하고 왜 정치권으로 불똥이 튄 거예요? 일단은 누가 감쌌느냐. 이제 민주당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까지 소년 시절 범죄인데 이거를 어디까지 잘못을 어떻게 물어야 되고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하면서 조진웅 배우를 감쌌고요.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조진웅 씨를 감쌌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조진웅 씨가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개념 연예인이다 하면서
굉장히 뭐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도 비판하고요. 정말 목소리 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영화 보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친여 성향 연예인이어서 네. 조진웅 씨는 감싸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인데 이게 감쌀 일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우의 한 그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치권에서 공방 벌이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대중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는 방송계 분위기를 보면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남희 기자, 지금 방송계 기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요, 조진웅 씨가 해놓은 일들이 많아요. 공영방송들 같은 경우는 조진웅 씨가 저기 보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나레이션을 했는데요. 아예 해설자를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저 홍범도 장군을 모셔오다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아예 비공개로 돌렸고요. 제일 지금 비상이 걸린 것은 TVN입니다. 조금 전에 아주 굉장히 정의로운 경찰 역할로 10년 만에 이제 시그널 2탄이 나오면서 과거에 정의로운 경찰 역할을 하면서 조진웅 씨가 주인공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지금 이미지와 저 정의로운 경찰 역할이 결국 맞느냐, 저거를 다시 재촬영해야 되느냐, 방영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 방송사도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